비가 내리는 우크라이나의 작은 마을,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2살 엘라라는 아무도 모르게 한국어를 공부하며 새로운 삶을 꿈꿉니다. 누가 이런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할까요?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서울의 네온 불빛과 분주한 거리를 담은 영상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족의 반대와 주변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밤마다 한국어 회화책을 펼칩니다. 넌 집안일이 있어. 학교도 다녀야 해. 왜 시간을 낭비하니? 어머니의 비난 속에서도 그녀의 내면에는 완고한 결심이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게시판에서 본 한 줄의 공고가 그녀의 운명을 바꿉니다. 과연 엘라라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의 작은 마을에서 온 엘라라입니다. 22살이고 지금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처음 친구 비라의 노트북으로 한국의 화려한 거리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우리 작은 우크라이나 마을에 비가 내리던 오후였어요. 저는 낡은 안락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비라가 재생 버튼을 누르는 것을 지켜봤죠. 화면 속에서는 여러 배우들이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언어로 빠르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생각했어요. 누가 저런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할까? 그 말들은 부드럽고 거의 음악 같았지만 저는 별로 감동받지 않았어요. 그저 또 하나의 드라마일 뿐이야. 저는 중얼거렸죠. 한국은 작은 나라야.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저희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셨어요. 어머니는 옷을 바느질하고 아버지는 나무 울타리를 만드셨죠. 하지만 그들은 결코 먼 나라를 꿈꾸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우리 집 뒤의 숲에서 끝났답니다. 그래도 저는 시선을 돌릴 수 없었어요. 카메라는 분주한 시장을 휙 지나갔고 네온 사인이 붐비는 거리 위에서 깜빡였으며 길거리 음식 가판대에서는 김이 피어올랐어요. 자막에서 알아차린 구절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자려고 했지만 그 이미지들이 계속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터널을 지나는 붐비는 지하철, 빗속에서 빛나는 24시간 편의점, 빠르고 부드러운 말투로 서로 인사하는 친근한 얼굴들이 보였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는 이불 속에서 속삭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에겐 어색했지만 흥미로웠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학 노트 사이에 숨겨둔 한국어 회화책을 찾았어요. 창가에서 페이지를 넘기며 차가운 바람을 무시했죠. 저는 글자들을 소리내어 읽고 발음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어요. 엘라라 준비해. 학교에 늦을 거야. 저는 책을 베개 밑에 밀어 넣었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아버지가 오늘 하루에 대해 물어보실 때 저는 중얼거리며 대답했어요. 제 마음은 드라마의 밝은 세계로 다시 돌아갔죠. 저는 그 거리를 걷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어요. 한번 시도해볼까? 생각했고 그런 생각을 한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하지만 제 자존심이 순간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한국의 드라마의 한 장면 한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오후가 되자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첫 번째 에피소드를 제 휴대폰에 다운로드했어요. 학교 책상 밑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고 배우들이 대화하고 웃고 우는 것을 지켜봤어요. 자막에 당신을 기다릴게요라고 표시되었을 때 제 마음이 끌렸어요. 안녕. 단 한마디였지만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것 같았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비가 지붕을 두드렸어요. 어머니는 제가 왜 그렇게 조용한지 물어보셨죠. 저는 가방 속의 회화책을 만졌어요. 어머니께 말해야 할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저는 숨을 깊이 쉬고 말했어요. 저는 진짜 한국이 궁금해요. 어머니의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죠. 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으셨지만 저는 다른 무언가의 반짝임을 보았어요. 호기심이었을까요?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제가 거부했던 나라에 대한 경이로움의 불씨가 제 안에 자리 잡았어요.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지 몰랐지만 저는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제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지 꿈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하늘은 어두웠고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죠. 떨리는 손으로 회화책을 들고 이상한 글자들을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울려 퍼졌답니다. 엘라라, 넌 그 책을 언제 내려놓을 거니? 저는 숨을 들이쉬고 페이지를 넘겼어요. 저는 각 한국어 문구를 천천히 속삭였어요. 안녕하세요. 제 입술이 움직이는 방식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단어들은 부드럽게 느껴졌고 거의 노래 같았죠. 제가 소리를 제대로 낼 때마다 제 마음이 설렜어요. 밤마다 저는 살금살금 거실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램프가 바닥에 따뜻한 빛의 원을 드리웠죠. 노트북을 열고 온라인으로 언어 영상을 찾았습니다. 선생님의 친근한 얼굴이 나타나 조심스럽게 음절을 발음했어요. 저는 그녀를 따라 말했죠. 좋아요. 미안해요. 각 단어를 외우는 재미가 있었답니다. 부모님은 눈치채셨어요. 헛수고야. 어머니가 어느 아침에 팔짱을 끼며 말씀하셨죠. 너는 집안일이 있어. 학교도 다녀야 해. 왜 시간을 낭비하니? 쓸데없는 언어에.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거친 억양에 눈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내면에는 완고한 결심이 불타올랐답니다. 학교에서 저는 공상에 빠지곤 했어요. 수학 시간에는 제 책상 위에 한글 자모가 떠다니는 모습을 상상했죠. 과학 시간에는 지하철이 네온 도시 불빛 아래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선생님이 질문하시면 저는 현실로 돌아와 우크라이나어로 중얼거리며 대답했죠. 어느 날 온라인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커뮤니티 그룹을 발견했어요. 수업 후 집에 돌아와 설레는 마음으로 로그인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엘라라입니다라고 입력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답장이 쏟아졌죠. 환영합니다. 저와 연습해요.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친절함에 놀랐어요. 그날 밤 저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낯선 사람들과 연습했어요. 부산의 한 학생이 새로운 단어를 가르쳐 주었고 대구의 할머니는 간단한 인사말로 저를 격려해 주셨죠. 한글로 제 이름 쓰는 법을 배웠어요. 엘라라. 그 글자들이 제 노트북에 우아하게 보였답니다. 주말에는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었기에 너무도 기다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반 친구들이 팝송에 대해 얘기하는 동안 저는 K-pop 연습 영상을 보았죠. 제 방에서 춤을 추다가 발걸음을 헛디디며 스스로를 보고 웃었어요. 각각의 실수가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 느낌이 좋았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왔어요. 대본 없이 말하기. 거울 앞에 서서 가상의 대화를 나눴죠. 지금 당신 어디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요? 가족들이 제 자신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 어머니가 방을 들여다보셨죠. 저는 한국인 튜터와 화상 채팅을 마치고 있었어요. 통화를 끊고 얼굴이 달아오른 채 어머니를 마주했어요.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죠. 내 한국어가 좋게 들린다. 아버지의 눈빛도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그들이 듣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들이 저를 믿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밤중 공부에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지역 언어 클럽에 가입해 한국어 연습의 대가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크라이나어를 가르쳐줬죠. 플래시카드를 준비하고 단어를 외우기 위한 게임을 했어요. 제 회화책의 각 페이지에 작은 별표로 진전 상황을 표시했답니다. 학교 친구들이 묻기 시작했어요. 엘라라, 왜 그렇게 들떠 있어? 저는 한강에 반사된 서울의 불빛 영상을 보여주었죠. 그들에게 안녕과 감사합니다를 가르쳤어요. 그들의 눈이 커졌어요. 자랑스럽고 조금은 놀랐답니다. 그 해가 끝날 무렵 저는 간단한 문장을 만들었어요. 나는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것을 포스트잇에 써서 거울에 붙였어요. 그것을 읽을 때마다 제 목소리가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회화책을 덮고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어요.
제 첫 번째 의심에 대해 생각했죠. 한국은 더 이상 작고 먼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생생한 불빛, 친근한 목소리, 끝없는 가능성의 세계였죠.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저는 이 언어를 마스터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꿈을 현실로 만들 거예요. 제가 이불 속에서 처음으로 안녕하세요라고 중얼거렸던 그 비 오는 날부터 2년이 지났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웃을 때도 저는 이 언어를 믿었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게시판에서 공고를 보았어요. 한국어 가능한 사람 구함. 지역 여행사 인턴 모집.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제 기회일까요? 다음 날 저는 회화책과 이력서를 움켜쥐고 그 작은 사무실로 당당히 들어갔어요. 벽에는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바랜 지도가 걸려 있었죠. 담당자는 두꺼운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왜 한국인가요? 그가 물었어요. 제 입이 바짝 말랐답니다. 3년 동안 혼자 공부했어요. 한국의 음식, 음악, 관습을 사랑해요.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고 각 단어가 절로 나오는 것을 느꼈죠. 그는 미소 지으면서 말했어요. 내일부터 시작해요, 엘라라. 인턴으로 시작하고 나중에는 정규직으로도 가능하답니다. 저는 거의 믿기지 않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일을 시작하고 첫째 날, 저는 그들에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들의 놀란 미소가 햇살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들을 해바라기 밭과 나무로 된 마을들을 통해 안내하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번역하고 한국어 문구를 나눴어요. 감사합니다. 그들은 저와 함께 반복하며 이상한 소리에 웃었답니다. 사무실은 서울에서 오는 큰 단체를 위한 준비로 분주했어요. 저는 오래된 돌 교회와 액체 유리처럼 흐르는 강을 설명했어요. 그들은 환하게 웃었답니다. 한 달이 끝날 무렵 사장님이 저에게 급여 명세서를 건네주었어요. 그 금액은 우리 가족의 보통 월 수입의 2배였어요. 숨이 막혔어요. 저는 비밀리에 공부했던 수많은 밤을 생각했어요. 이 꿈이 실제 가치가 있다는 실체적인 증거였죠. 집에 돌아와 저는 부모님께 급여 명세서를 보여드렸어요. 그들의 불씨는 자랑스러움으로 녹아내렸죠.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저를 안아주셨어요. 자랑스럽네. 어머니가 속삭이셨어요.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죠. 그들의 얼굴이 빛났고 제 마음은 날아올랐답니다. 그 인턴십으로 저축한 돈으로 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서울행편도 티켓을 예약했어요. 가방을 싸고 한복에서 영감을 얻은 스커트를 접고 회화책을 여행 가방 주머니에 넣었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이마를 창문에 대고 눈을 감았어요. 나는 한국에 가고 있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정말로 가고 있어. 인천공항을 처음 본 것은 압도적이었어요. 하늘을 향해 뻗은 유리벽,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무빙워크, 명확하고 정중한 한국어로 된 안내방송. 저는 가방을 찾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전기처럼 느껴졌답니다. 저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갔어요. 좌석은 깨끗했고 기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죠.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세계강처럼 흐릿해졌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죠. 서울은 꿈처럼 느껴져요. 홍대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찾았어요. 창문에서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것을 보고 멀리서 웃음소리를 들었죠. 제 전화기는 온라인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의 메시지로 울렸어요. 환영해. 그들이 썼어요. 곧 만날까요? 저는 네,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타이핑하며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그날 밤 저는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달콤한 계피 시럽이 든 호떡을 조금씩 먹으며 안경에 김이 서렸죠. 떡볶이를 맛보았는데 그 매운 소스에 숨이 막혔어요. 맛있는 고통이었죠. 저는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나 더 주세요. 상인은 활짝 웃었답니다. 저는 연습했어요. 어디 있어요? 그리고 뭐 좀 주세요. 이제 단어들이 더 쉽게 흘러나왔어요. 낯선 사람들은 친절하게 대답하며 지하철 출구와 인기 있는 카페로 저를 안내해 주었죠. 첫 주가 끝날 무렵 저는 문화센터에서 파트타임 역할을 위한 인터뷰를 봤어요.
매니저는 제 열정을 보고 기본 우크라이나어 교육과 행사 조정 일을 제안해 주었죠. 서울에서의 첫 아침이 일출의 약속처럼 다가왔어요. 밖에서는 거리가 에너지로 넘쳐났어요. 다채로운 간판을 단 작은 가게들이 좁은 골목을 따라 줄지어 있었답니다. 커피 김이 서늘한 공기 속으로 피어올랐어요. 카페에 들어서기도 전에 구운 원두와 달콤한 페이스트리 냄새가 느껴졌죠. 저는 뜨거운 아메리카노와 부드럽고 버터 향이 나는 크루아상을 주문했어요. 한 모금씩 마시면서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죠.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 휴대폰을 스크롤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부드러운 인사를 나누는 노인 이웃들이었어요. 모두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지만 그들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곳은 결코 외롭게 느껴지지 않는 도시구나라고 생각했답니다. 나가면서 지하철 입구를 발견했어요. 큰 표지판에 2호선이라고 적혀 있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군중을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플랫폼은 세련되고 깨끗했답니다. 기차가 도착하자 문이 조용한 쉬익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 부드러운 바닥에 발을 딛고 손잡이를 잡았어요. 시청역에서 내려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궁궐문은 뒤에 있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 사이에서 웅장하고 고풍스럽게 서 있었죠. 이곳이 내가 드라마에서 본 서울이구나라고 저는 중얼거렸어요. 근처에서 바람이 벚꽃나무를 흔들어 꽃잎이 분홍색 눈처럼 흩날렸죠. 저는 눈을 감고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느꼈어요. 점심시간은 전통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부드럽게 흔들리는 종이 등불이 있는 작은 식당을 찾았죠. 돌솥에서 끓는 김치찌개, 식탁 그릴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불고기, 화려한 채소로 빛나는 비빔밥이었죠. 저는 비빔밥을 선택하고 서버가 제 앞에서 밥, 채소, 매운 고추장 소스를 휘저어 섞는 것을 지켜봤어요. 시원하고 아삭한 오이, 따뜻한 밥, 새콤한 김치, 그리고 코가 찌릿하게 만드는 매운맛이었답니다. 점심 후 저는 한강 쪽으로 걸었어요. 넓은 산책로가 자전거 타는 사람들과 조깅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쪽에는 고층 건물이 솟아있고 부드러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답니다. 해가 낮아지자 강 건너편에서 네온 불빛이 깨어났어요. 다리는 무지개 색으로 반짝였고 분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췄죠. 제 가슴이 부풀었어요. 한국, 넌 내가 꿈꿨던 것보다 더 아름다워라고 속삭였답니다. 서울의 밤은 길거리 음식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불타는 듯한 빨간 소스에 담긴 떡볶이와 따뜻한 국물에 떠있는 쫄깃한 어묵을 맛봤어요. 친절한 상인이 제가 다 먹은 후에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것을 반복했고 그는 환하게 웃었죠. 주변에서 낯선 사람들이 영어와 한국어로 편안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저는 그 사람들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꼈답니다. 피곤하지만 흥분된 채로 저는 네온 불빛이 켜진 골목을 통해 돌아왔어요. 도시는 살아있는 것처럼 요동쳤죠.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 침대에 몸을 던졌어요. 제 마음은 새로운 꿈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이 도시가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 부모님과 오빠 세르게이가 공항 터미널로 들어섰을 때를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제 어머니는 자신의 눈을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가슴에 손을 댔었고 아버지는 재킷을 만지며 흥분된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달려가며 외쳤어요. 어머니는 가방을 떨어뜨리고 저를 끌어안았어요. 어머니의 눈물이 제 머리카락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답니다. 아버지도 우리 둘을 감싸 안았고 서로가 등을 토닥이며 반가움을 감출 수가 없었죠. 우리는 함께 공항을 걸으며 저는 모든 것을 가리켰어요. 한글로 된 명확한 표지판, 직원 없이 탑승권을 인쇄하는 기계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는 조용한 사람들이었죠. 어머니는 다가가자마자 열리는 자동문에 놀라워했어요. 아버지는 정확히 일정에 맞춰 도착하는 지하철에 가볍게 휘파람을 불었답니다. 이게 진짜니? 어머니가 속삭이셨어요. 저는 기쁨으로 얼굴이 아플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죠. 이건 우리 모두의 꿈이에요. 저는 말했어요. 공항 밖에서 저는 택시를 불렀어요. 운전사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우리 짐을 실었죠.
차가 반짝이는 고층 건물과 깔끔한 상점들을 지나가자 세르게이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어요. 저 건물들을 봐, 그가 말했어요. 우크라이나에는 이런 타워가 없어. 아버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죠. 그리고 거리가 얼마나 깨끗한지 봐. 어느덧 집에 도착했고 최대한 편안한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들은 소파에 앉았고 제가 도자기 컵에 차를 따르자 눈이 반짝였죠. 우리는 잠시 조용히 차를 홀짝이며 각자 그 따뜻함을 음미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우리의 첫 가족여행을 계획했어요. 한국의 유명한 음식들을 시도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우선 작은 시장 골목을 거닐었어요. 그리고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찌개 전문점에서 얼큰한 김치찌개를 시켜 먹었어요. 비록 매워서 다들 힘들어했지만 너무 맛있고 끌리는 맛이라고 엄지척을 했었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한강 옆에 테이블을 찾았어요. 우리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그리고 유모차를 밀고 가는 부모님들이 길을 따라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죠. 세르게이는 자전거를 렌트해서 처음에는 비틀거렸지만 곧 자신감 있게 페달을 밟았어요. 아버지는 물가에 서서 돌멩이를 강으로 던져도 보았죠. 여기는 정말 평화롭구나, 그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함께 있는 사진을 찍었고 저는 그 순간을 영원히 소중히 간직할 것이라고 깨달았답니다. 저녁이 되자 도시 불빛이 물 위에서 반짝였어요. 우리는 산책로를 따라 걸었고 어머니는 솜사탕을 하나 사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입 떼어 물고 서로 얼굴에 묻은 솜사탕을 보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나중에 저는 그들을 근처 병원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예약해 놓았거든요. 어머니는 긴장했지만 직원들은 그녀를 친절하게 맞이했죠. 사실 이런 검진은 우크라이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서비스였기에 부모님이 오시면 꼭 한번 모시고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저녁바람이 들어오는 테이블 주위에 앉았어요. 우리는 내일의 계획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죠. 전통 한옥마을 방문하기, 불고기를 만드는 요리 수업 듣기, 그리고 KPOP 댄스 스튜디오를 둘러보는 것이었죠. 그 모든 일정은 저희 부모님이 흥분하시기에 충분했답니다. 밤을 마무리하면서 어머니는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엘라라,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죠. 내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는구나. 저는 제 가족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이 새로운 삶에 완전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부모님의 한국 방문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웃음과 공유된 꿈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저는 제 작은 마을의 꿈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제 가족이 도착한 지 6개월 후, 저는 여행자 안내에서 한국 미디어 회사의 문화 콘텐츠 기획으로 옮겼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한복과 KPOP 스타들의 포스터로 가득 찬 밝은 사무실로 들어가요. 제 책상에는 한복 공방에 있는 부모님 사진과 물류 창고에 있는 오빠의 사진이 놓여 있죠. 제 일은 전 세계 사람들과 한국의 매력을 공유하는 비디오를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 아이디어를 스토리보드하고 짧은 클립을 촬영하고 자막을 추가해요. 오늘 저는 한복 디자인에 관한 비디오를 편집하고 있어요. 또한 저는 KPOP 댄스 스튜디오를 위한 튜토리얼을 녹화했어요. 제 친구들과 저는 햇살 가득한 스튜디오에서 춤을 추며 중독적인 비트에 맞춰 역동적인 동작을 배웠죠. 스핀 동작에서 비틀거렸지만 우리는 웃으며 다시 시도했어요. 카메라는 우리의 미소를 담았답니다. 점심에 저는 한강에서 부모님과 오빠를 만났어요. 어머니는 직접 만든 불고기를 밥 위에 가져오셨죠. 우리가 먹는 동안 그녀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얘기해 주었어요. 그녀가 하고 있는 일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새롭게 펼쳐지는 한국에서의 삶이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것 같았어요. 아버지 또한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본인이 한국에서 하는 일을 무엇보다 뿌듯해 하셨어요. 저는 따뜻한 기운을 느꼈어요. 우리 함께 이뤘어요. 제가 말했죠. 그들은 미소 지었고 제 마음은 날아올랐어요. 점심 후 저는 일주일에 2번 기본 우크라이나어를 가르치는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배우려는 의지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셨죠. 그들은 프리백과 다쿠유를 말하는 연습을 하며 큰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그들이 화이트보드에 단어를 쓰는 것을 도와주고 발음이 어설플 때는 같이 웃으며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답니다. 수업이 끝날 때마다 서로 환하게 인사하며 제 가슴 속에는 누구보다 정겨운 감정이 생기는 걸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카페에 들렀어요. 바리스타는 제 주문을 기억했죠. 고구마 라떼와 팥빵이었어요. 따뜻한 음료를 홀짝이며 저는 분주한 거리를 바라봤어요. 제가 처음으로 제 방에서 혼자 안녕하세요라고 속삭였던 때를 생각했어요. 해질녘 저는 다시 한강으로 걸어갔어요. 다리 위에 불빛이 반짝였고 그 불빛은 물 위에 떠 있었죠. 저는 벤치에 앉아 제 노트를 열어 이렇게 적었어요. 엘라라의 다음 꿈은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함께 모으는 문화축제. 순간 여러 번쩍이는 아이디어들이 생각나서 얼른 적어나갔습니다. 이때 부드러운 바람이 벚꽃 향기와 함께 제 코끝을 자극했고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한 감동과 만족감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은 한국에서 시작된 듯합니다. 이제는 제 가족과 함께 이 감동의 여정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제 인생을 바꿔주었고 이제부터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한국을 알리는 사람이 되고자 마음먹었답니다. 제 미래는 더 밝고 더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말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일지도 몰라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